넷플릭스, 메타, 틱톡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기업들이죠. 무려 15년간 마케팅을 해오신 브랜딩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소래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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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라입니다. 돌싱글즈 4에 출연한 소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테크 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마케팅을 했다가 최근에 K뷰티 회사들을 돕는 큐레이티드 에이전시를 시작했고요. 또 책이 나왔어요. 6월 달에. 내용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케팅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간중간 언니의 팁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책에는 못다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는 형편없는 상사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일을 어떻게 잘 끌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되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티를 내고 네네.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알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감춰야 되니까 나의 연봉과 나의 승진이 이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많으니까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티를 나면 안 돼요. 그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연민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사회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엄청 화내고 욕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오히려 나한테는 더 아까운 거예요. 형편없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그치. 그 얼마나 사람은- 힘들겠어 눈치 그러니까요. 보느라고. 네. 아기를 볼 때 애기가 찡찡댈 때가 있잖아요. 아, 지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덜 짜증나는 것 같아요. 형편없는 상사 때문에 일적으로 피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일을 유도하시나요? 내가 일을 잘한다는 거를 이 사람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텐 잘해줘도 승진을 잘 못 밀어붙이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맞아. 좋은 오퍼를 받아서 딴 데를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승진 심사인데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상사는 티나게 내가 너의 상사랑 친애를 이 사람 앞에서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막 농담 따먹게 하고 프랑스 가세요 거기 진짜 맛집 있는데 아니면 막 요새 K뷰티 막 이거 대박인 거 있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알면 진작 했을 텐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 그걸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상사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공으로 쏙 가르치니까 아무도 나의 공을 모르는 거예요. 공을 인정받고 싶을 때 뭐 팔로업 이메일이든 발표하는 그 자리 안에서든 아 이런 자료는 저희가 이런 쪽에서 구했는데 혹시 더 원하시면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혹시나 더 자료가 필요하면 도움이 더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상사 칭찬을 엄청 해줘야 돼요.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네 그런 식으로 맞아. 대표님이 잊을 수 없는 좀 빌런 상사도 있어요? 본사 로스가토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에서 했었어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런칭을 하면서 아시아 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북미 팀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아시아 출장을 갈 건덕지가 있으면 재밌으니까 내가 아시안이니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 팀 상사가 되게 랜덤하게 어떤 시카고에서 온 백인 여자인 거예요. 아시아 가본 적도 없고 아시안 음식도 안 좋아하고 아시안 친구도 없어요. 팀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시아랑 연고가 없는 그 사람이 팀장이 된 거죠. 너무 안 맞았거든요. 얼마나 또 설득할 때 힘드셨어요. 이해가 낮으니까. 네, 구글 서치 안 쓰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분은 구글 서치가 미국에 되게 중요하니까 구글 서치를 꼭 해야 된다고 엄청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구글 아무도 안 쓴다. 다 네이버 쓴다. 이거를 설득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럼 막 싸우시기도 했어요?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마케팅이니까 통계학적으로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Statistically significant라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이기는 걸로. 네네네. 근데 뭐만 하면 막 is static 이래요. 데이터 팀에서 static 하지 않은 걸 발표를 왜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 이해도 못하면서 질문할 건 없고 왠지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자꾸 그 질문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 밑에 있다는 게.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막 yeah of course 이런 식으로 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실수를 한 게 사실 넷플릭스 컬처 자체가 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빨리 잘리거든요. 아, 제 일 못하니까 금방 잘리겠다라고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한다는 게 얼굴에 티가 나면 그쵸. 당연히 경계를 느끼죠. 그리고 이분은 시카고라는 좀 더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한 도시에서 아마 연봉을 훨씬 더 적게 받으시면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가 넷플릭스라는 이제 정말 큰 물에 처음 들어온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럼 당연히 날 예뻐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네. 그러니까 그건 많이 배웠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모든 거를 다 못하는 바보는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윗사람들하고 막 농담하고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부분은 배워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아무리 빌런이라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게임 캐릭터로 치자면 그런 거에 대한 막 XP 이런 걸 늘리는 게 좋긴 좋잖아요. 네. 어차피 이 사람이랑 마주치고 일할 거면 그 부분은 배우는 게 좋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는 것 같아요. 세계관을 게임으로 바꾸니까 말씀처럼 되게 재밌어지네요. 바람의 나라. 네.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3. 저도 3편 좋아했는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최악의 상사가 말로 상처 줄 때였거든요.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은 많이 없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틱톡에 다닐 때 그냥 중국에서 했던 거 똑같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미국을 너무 잘하니까 그거 씨알도 안 먹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미팅을 원래는 서부 시간에 맞춰서 조금 해주는데 언젠가부터는 새벽 2시에 만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로 비유를 들면 네. 내가 그 코트에 플레이를 할 수 없는데 그 스코어에 대해서 나한테 블레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온원으로 대화를 하는데. 근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휴지를 닦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한 2초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넥스트이 뭔가요? 막 이런 식으로 다시 미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머.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냥 나랑 너무 안 맞는 회사고 굳이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가치가 없구나를 그때 딱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리고 그 사람도 잘렸어요. 결국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 오래 못 가요. 평판 언제든 너무 될지 중요하고 밑에 사람 안 좋게 하지 말고. 맞아요. 평판 관리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책에서도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생활에서 평판 관리가 이래서 중요하다. 딱 한마디로 꼽아주신다면? 세상이 너무 좁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생이니까 비자 문제로 인해서 큰 회사는 아예 지원도 못했어요. 대부분 너 취업 비자 필요하니 물어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되게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나는 버클리까지 나와서 이런 짜치는 스타트업에 이러고 다녔으면 지금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CTO로 계셨던 분이 페이스북으로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가셨거든요. 역시. 그분이 리퍼를 해주셔서 메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분이 오픈 AI로 가셨는데 네. 그때도 자기네 팀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엄청 오래된 인연이죠. 2011년부터 그분을 알았으니까. 사람을 꼭 계산적으로 보라는 건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얘랑은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럼요. 뭐 쟤는 뭐 멀리 못 갈 것 같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건 아니고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배울 게 많아지는 거고 꼭 나랑 같이 일을 안 해도 저 친구 일 잘해라는 거를 듣게 되면 같이 협업해본 적이 없어도 나중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를 이 친구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리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했을 때 포지티브한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확률이 더 높죠. 어디를 가든 어깨가 작아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정말 세이프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업계에 있지도 않은 정말 초등학교 찐친 맞아. 전화해서 야 진짜 나 이상한 애만 일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맞아. 좋고 아니면 테라피스트랑 얘기해도 좋고. 맞아요. 평판 관리를 못하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극복법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평판도 그렇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미지를 굳혀지면 거기 나오기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오버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상사한테 너는 데드라인을 항상 못 지키더라? 그렇게 평판이 굳혀지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 저 데드라인 못 지켜.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오버해서 다음부터는 일찍 티나게 내야 돼요. 중요하신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일정보다 더 일찍 전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오버해서 코스 코렉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쟤는 피드백을 주면 잘 듣는 친구네. 이젠 더 이상 늦지 않네라는 게 이렇게 돼서 다시 잊혀져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베이비 샤워나 브라이덜 샤워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네.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승진에 도움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가 아니고 뭐 주니어 때부터 그런 일을 좀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와중에도 정리를 되게 잘하고 일을 되게 잘하는 걸 깨알같이 보여주면 원래 나랑 접점이 별로 없는 되게 높은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랑 좀 멀지만 안 친하지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일 경우에
내가 그걸 되게 잘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나를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니까 본인한테는. 네. 그리고 외국에서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름. 특히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이름이란 건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거를 틀리면 정말 엄청 기분 안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그거는 한번 신뢰죠. 체크 한 번 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의 개인사로 좀 들어가 볼까요? 내가 이혼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인터뷰도 하신 것도 보기도 했는데 대표님 인터뷰를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돌싱글즈 출연 계기였어요. 대표님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프로에 출연을 하셨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이혼은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말 별로인 사람 아니면 나를 정말 막대하는 사람이랑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꾸역꾸역 같이 살아내는 게 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애 때문에 살아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얼마나 육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막말하고 막대하는 사람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같이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애한테. 저는 애한테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섞여 있었고 룸메처럼 살지 뭐 이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통 왜 우리 TV나 주변에서 이혼한 여자라는 상상을 하면 불쌍하고 막 가난해 힘들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실제로 저처럼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일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힘들게 이혼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인생에서 안 풀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좋지 않게 대해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참으면 되지 않을까?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도 매일 울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남의 삶을 보면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런 인터뷰 나가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애도 너무 이쁘고 커리어도 너무 좋으시고 막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애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건지 항상 고민 많고 오늘 말 잘못한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 항상 하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표님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라는 거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저는 그런 단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테라피스트를 만났었는데 그 테라피스트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특히 어릴 때는 이상한 사람 만나도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해줘요. 친구를 잃을까 봐. 네 남친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니나 잘해 이러면서 남친한테 붙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잃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저도 불이 맥스고 그분도 불이 맥스인데 이걸 제가 사주를 안 보고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사주를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많은 집에 들어가니까 활활 타는 거예요. 쟤랑 이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다면 그 집에 가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심한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 남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걔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나는데 Dude, that's not normal.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사랑해야 되는 너의 배우자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비정상적인 거야. 그때 좀 약간 확 깬 것 같아요. 그때부터 책 같은 걸 막 읽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이혼해야 되는지 뭐 양육은 어떻게 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걸린 거예요. 아마존 오더블로 오디오북으로 항상 듣는데 구매를 하면 이메일이 오거든요. 구매했다고. 근데 그걸 제가 곧바로 지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산책을 하면서 듣다가 돌아왔는데 이혼하고 싶냐고. 근데 그때도 반응이 되게 별로였어요. 지금도 너무 싫어하는 게 그 세이프웨이라는 별로 비싸지 않은 식료품점에서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하는 진짜 촌스러운 꽃다발이 있거든요. 네.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옛날부터 그거 싫다고 말했거든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고 이런 꽃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 꽃을 주면서 꽃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이래요. 너처럼 애 낳고 첫인사를 가진 사람이 누가 너를 만나겠니? 나니까 너랑 있어주는 거지. 너 나랑 이혼하면 이혼 3-4번 한
대머리에 돼지나 만나지 않을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전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혼을 하는데 망설이는 부분들, 아이한테 영향이 어떻게 갈까? 애가 있을 때 이혼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혼한 부모를 가진 자식들에 대한 심리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읽은 게 3살 밑에 어린 아이들은 이혼에 대한 롱텀 임팩트가 거의 없대요. 근데 그때 아들이 2살 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 거면 지금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더 준비를 하고 이혼을 했으면 경제적으로 더 좋았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선택을 용기 있게 하신 대표님을 보면서 누군가 딱 기준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6개월마다 업데이트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사실 저 아이가 셋이고 직업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뭐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 들으면은 길진 않지만 조언을 조금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혼 상담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요. 왜냐면 저도 힘들거든요. 우리 히릿들한테도 좀 망설이고 주저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릿들 대표님 책 한번 보세요. 네. 갑자기 홍보. 감사합니다.